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이미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무당이 영빨이 떨어져서 신기가 떨어져서 영업이 안 돼서 손님이 끊어지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사주 상담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주가 무당 사주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보통 무당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당들은 그 신기 떨어지고 영빨 떨어지면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신기 떨어지고 영빨 떨어지고 그러면 그래도 봐야 되니까 그 업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사주를 조금 공부해서 모르지만 얼렁뚱땅 상담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기가 들어와서 아주 영빨이 좋을 당시에는 정말 척척 맞추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신기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신기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 이제 이게 무당 사주인데요. 정묘일주예요. 자, 이 정묘일주가 왜 무당이 됐는지 처음부터 무당이 아닙니다. 45세 대운 들어와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지금 45 대운인데 이 전에는 그냥 정상인으로 살았어요.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와서 신기를 받은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자, 이 사주가요. 허자를 살펴보면은 요렇게 해서 오도 가지고 오고요. 축도 갖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축오를 동시에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내가 이 오에서 나온 정이기 때문에 신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오 귀문 자체가 존재하는 지금 사주예요. 귀문살이.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언젠가는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주는. 바로 그것이 내 인성이. 여기 지금 여기 편인 중에 인성이 들어있죠. 간목이. 요 간목이, 요 인수가 나의 이 귀문살, 축하고 오, 여기 다 기가 들어있죠. 이렇게 기가. 이것과 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문살이 작용을 하면은 무당이 영빨이 좋으니까 막 용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멈추기도 해요. 근데 하필이면 45세 대운에 여기 지금 신이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축에서 이렇게 나와서 요 떴을 어떤 무렵에 이제 신기가 생겨서 무당업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해인가 영빨이 떨어지니까 신기 떨어지니까 손님이 없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무당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되니까 사주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라 어떤 사주 보는 사람이 쓴 이제 그 책에 자기의 경험담이 나와 있는 예인데 거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을축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을축년이면 자, 왜 영빨이 떨어지느냐? 자, 을축이 오죠? 을축이 오면은요. 자하고 자가 축하고 오를 동시에 불러와서 활동이 되고 있었는데 자, 축이 오게 되면은 이 자수가 이렇게 육합을 해버립니다. 이 자가 관성이잖아요. 이제 보통 무당들이 관이니까 이제 뭐 남자도 되지만 사실 무당들한테 이 관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게 그 신령님 같은 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영적 존재죠.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인데 이 자가 바로 육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육합을 해버려서 활동이 정지돼 버리니까 나의 귀문살 중에 하나인 이 축이 작동이 정지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맞춰주려고 해도 한마디로 능력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주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실화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어이가 없죠?
몰래 무당이 아닌 것처럼 하고서 옷을 탁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차려입고 상담을 하러 갔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좀 풀고 공부를 하다가 이 사례를 보고서 웃음이 나와서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꾸 무당을 믿고 그들이 정말 뭐를 알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심에 그 대한민국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당이? 네, 무당들이 많은데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정말 그 신기가 그 영빨이라는 게 잘 맞는 시기가 진짜 그런 시기에 있는 무당을 여러분이 만나는 게 뭐 정말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정말 접신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사주를 보러 갔겠습니까? 자기 사주를.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그 상대방이 그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자기 직업을 맞추고 무당이구나 알고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무당도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하는구나라는 거 상상도 못했죠. 예? 무당이 사주 보러 간다라는 거. 자기네가 자기 운명을 여러분 무당이 자기들 운명을 알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는 모른다고 확신합니다. 설령 정말 용한 귀신이 아니 귀신이 아니라 무슨 산신령님이 그 자기 제자인 무당을 잘 보살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운명을 알려준다면 그런 무당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신뢰를 그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관계자가 그러는데 실제로 다 그 사람들도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 그 무당이 영빨이 떨어져서 자기한테 찾아오면 자기가 그 떠나간 그 산신령 그런 사람을 다시 맺어주는 그런 굿을 해줬다 그래요. 먹고 살기 해야 되니까 떠나간 산신령을 다시 불러서 굿을 해주는데 그게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직접 자기가 하는 그 굿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값도 얘기해줬고 그런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무당이 되면 영원히 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자기가 영빨 떨어져서 손님이 끊어지니까 자기도 사주 보러 가는 이게 바로 무당입니다. 재밌어서 한번 영상 올립니다. 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들 뭐든지 다 사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자, 구독 혹시나 지나가시는 분 있다면 보시고 흥미 느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꼭 사주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주라는 것을 그냥 니네들이나 알아라 나는 관심 없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주라는 분야가.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우리 그 문화 속에 사주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생활상에 관련이 있는 영역인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